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요즘 아토피 환자들 여름철 되면 더 힘들어 하시죠. 따뜻한 곳으로 가면 막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덥다고 차가운 걸 먹어도 가려움증이 생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또 밤이 되면 더우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환자분들이 만성화되면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인설, 각질, 태선화 등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토피 환자들 여름철에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토피 환자분들 여름 나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 한의원에 있어서는 이 아토피는 피부 염증이잖아요. 그리고 가려움증이 주된 증상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아토피는 가려움증만 치료돼도 90% 이상 낫는다고요. 그런데 가려움증은 왜 생긴 거죠? 그리고 항사민 제제를 쓰면 가려움증이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항사민 제제를 쓰면은 가려움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항사민 제제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바로 억제하게 됩니다.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몸에서 열이 발생 안 하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셨잖아요. 가려움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 모공이 다쳐서 발생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공은 왜 다치죠? 바로 코아 테아프로츠라는 심부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다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제가 생존을 위한 네 가지 법칙이 생긴다 그랬죠? 네 가지 몸부림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피부온도 올라가고 모공 다치고 땀 분비 줄어들고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피부온도가 올라가니까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피부온도 올라가잖아요. 그 왜 그러냐고요. 왜 피부온도가? 이 심부온도가 내려갔다는 소리는 세포가 손상을 받은 겁니다. 이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온도가 딱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리거든요.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되는 거예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거든요. 자,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들은 관절 쪽으로, 팔목, 또 팔꿈치의 내측, 무릎, 오금 쪽에 잘 이렇게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될 때, 그때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죠. 그때 발적 염증, 따가움, 화끈거림, 발진, 막 자결감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막 통증까지 생깁니다. 수포, 농포들이 막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상태가 만성화될 때 태선화, 피부 건조, 각질, 인설, 막 이런 비듬, 급세포증과 또 해면화 현상까지 생길 때 우리가 이 아토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아토피는 관절 위주의 소화한테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토피는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공이 닫혀버리니까 내 몸 바깥으로 열이 방출이 안 되거든요. 그때 가려움증까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실은 우리가 땀 분비가 적다라고 했는데 땀이 전혀 안 나는 사람은 무한증이 되고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가려움증이 더 심하고요. 대체적으로 상체로 열이 쏠리는데 목이나 두피에서 땀이 나는 사람은 국소다한증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무한증에 비해서 가려움증은 좀 훨씬 덜합니다. 어쨌거나 이 땀의 분비는 전신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지거든요. 우리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럼 피부에서는 우리가 뾰루지, 구진, 수포, 농포, 종기,
뭐 결절 이런 것들이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분들이. 자, 이러한 다양한 피부에서의 염증성 증상과 함께 가려움증, 또 특히 관절 부위에 염증이 심해질 때 우리는 아토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럼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려면 당연히 이 심부 온도를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됩니다. 자, 이러한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죠. 자, 이러한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를 끌어올려주는 온중 산안지제,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우리가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를 영양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은 여름철에도 우리가 너무 강한 햇볕이 있는 데서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아침 일찍이라든지 오후 늦게, 저녁에 우리가 운동을 해서 꾸준히 좀 땀을 내주셔야 됩니다. 땀이 순간적으로 나기 전까지, 땀이 나기 전까지는 가려움증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땀을 흠뻑 내주셔야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치료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제 만성화되면 피부가 엄청 건조해집니다. 자, 건조하다고 보습제나 오일을 발라버리면 모공은 어떻게 되죠? 더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피부 바깥으로의 열 에너지 방출은 더 어렵기 때문에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발 건조하더라도 이 피부에 보습제나 오일,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이런 모공을 닫는 행위는 정말 삼가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또 이번 여름철에는 막 수영을 장기간 하게 되면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갑니다. 자, 이런 물에서 수영하는 것도 아토피 환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아토피 환자분들에 있어서 특히 주의사항들, 치료 시 주의사항들도 또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